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험하실 게 없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나스닥이 1.5%대 하락이 출현했는데 사실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거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80% 넘게 높잖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우려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시에 이 패턴부터 봐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일자리가 3개월 평균 25만 개가 갑자기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발생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강하게 하락했던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다음날 월요일에 야 생각해 보니까 고용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 그리고 고용은 무너졌지만 실업률이나 여러 고용 지표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고용은 문제되는 것이 전혀 아니야.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료는 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질 수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해당 기대감이 거의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이 25만 개가 축소될 때 트럼프가 경로했어요, 경로. 그래서 고용국장도 해고할 정도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용 데이터는 이번만 축소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미 고용 데이터는 23년도 4월에서 24년도 3월 고용지표 수정치도 월 6만 명, 연 81만 명이 수정된 데이터가 전년에 발표됐었어요. 언제? 작년 8월 달경에.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고용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정치를 81만 명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올해 지금 안 좋아? 이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용은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지금 대략 한 81만 개, 뭐 100만 개 축소 또 예비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다는 걸 보면은 지금 파월 입장에서 고용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직전에 FOMC에서 그랬죠. 파월이 고용 증가율이 둔화됐더라도 그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지금 고용 성장률도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니까 고용도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고용은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고용 공급이 줄고 있으니까 고용이 감소해도 균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실업률 자체는 문제 없잖아. 그래서 미국 고용 문제 없어라고 직전 7월 FOMC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뒤로 8월에 고용 데이터가 날아갔어도 이후로 이때 실업률에 문제 있었나요? 실업률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미국 실업률은 아직도 1년 넘게 4%대로 견조한 흐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아, 실업률 문제 없고 고용 축소를 됐어도 이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야라고 생각할 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올랐던 시장은 광기다라고 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매크로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이 시기에 왜 올랐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내드렸고요. 그럼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기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지 라인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현재 나스닥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50일선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를 이탈하면 자, 나스닥이 50일선을 이탈했던 구간은 4월 상승장 이후로부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직전에 이 고용 데이터가 한번 무너졌던 이 구간.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강한 하락, 마이너스 한 2%대의 추가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지를 할 것이냐, 이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구간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이 삼각추세 내에서 과연 다시 한번 더 올릴지 삼각추세 하단을 이탈할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지수 기준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선물지수 기준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이탈해도 4시간 보기 기준에서 데드크로스가 한번 일어나요.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으로 움직인다면은 고점 맞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전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발생될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하죠. 네. 자, 전날
우리가 영상 통해서도 안내드렸지만 이 빨간선 이탈하면은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마이너스 1%대 하락 나온다고 어제 영상에서도 충분히 안내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 빨간선 이탈할 때 이거 결국 밀리는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죠. 네. 심지어 4시간 봉 기준에서 이탈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장기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 1시간 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현재 1시간 봉이 아니라 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21선 아래로 캔들이 하회한다? 이거 더더욱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무조건 23,500포인트 위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 번 더 밀어낸 가능성이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단기 데드크로스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차갑다,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금요일에 8월 17일에 월요일에 25,500포인트 전날 저가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2%대 추가 하락 열릴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락 어딜 무너졌을 때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멤버십 통해서는 스큐큐큐를 17불 때 매도를 현재까지 좀 매수 진행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스큐큐큐는 좀 수익 중이라고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이런 구간에서 매수들을 진행해서 잡았어도 현재 3%, 4%대 수익은 나오고 있을 텐데 자 스큐큐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U자형 패턴이 나오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18.5불대에서 대략 단기적으로 약간 눌렸다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눌렸다 가는 흐름이 17불을 명확히 지지해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서 대략 한 20불까지는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잭슨홀 미팅 때 바로 올리냐? 그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패턴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하냐 안 하냐 이걸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올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스큐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현재 175불까지 좀 하락이 출현했죠. 마지막 필수 지지 라인이 175불이에요. 175불 이탈하게 되면 좀 강하게 이탈이 출현할 수 있는데 이 175불이 사실 이 캔들로 치면은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 치면은 지지 라인이 없는 구간이기도 해요. 뭐 2시간봉 기준에서 현재 장기 이평선 마지막 지지받고 있는 175불이기도 하고 이제 이 박스권 지전 저점들 그리고 지금 구간까지 이 박스권 지라인 가장 최하단이기도 한 곳이 175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엔비디아가 좀 반발 매수세가 항상 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튀지 않을까라고 항상 우려를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엔비디아 기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엔비디아 로그 차트 기준에서는 이미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에요. 항상 모든 차트가 특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로그 차트를 이탈했을 때에는 고점을 더 이상 높이기보다는 밑으로 빠지기 바빴어요. 심지어 MACD나 RSI 보시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에서 고점만 계속 올라오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따라가지 말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구간이었고요. 네. 이 구간 엔비디아 계속 따라가지 말자 말씀드리고 있었죠. 매수에 넣으면 안 된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양세장 패턴으로 말씀드리면서 177불, 175불 이탈 시 큰 매도 압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단시간봉 기준을 보면은 고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번이니까 포함 5번.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높이지 못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이 패턴 내에서 추세를 이탈해 버리니까 밀리고 있는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 기준, 4시간 봉 기준. 지금 4시간 봉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단 한 번이라도 4월달 강세장에서 50일선 이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일본 기준에서 20일선을 이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175불대를 이탈했지만 이거 하락장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대략 172불대까지 이 종목이 G라인을 만들 것 같아요. 172불. 그럼 172불대에서 한번 G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겠죠. 네, 172불 받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네, 그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XX 기준에서도 현재 전달 엔비디아 밀린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밀렸죠. 네, 신기한 구간이기는 해요. 네, 사실 더 밀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눌려서 움직이면은 이 종목도 결국 더 이상 치지 못하고 이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XXL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6불 G라인 여부가 너무 중요해요. 26불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21불 때까지 떨어지는 하락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6불 무조건 G라인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속수입니다. 속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하나의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 돌파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큐 같은 경우는 대략 7.3불에서 7.5불 이 구간 돌파하는 것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얘는 아이온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사실 잘 올렸는데 거래량도 좀 잘 들어왔었죠. 직전에 평균적인 거래량만큼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지받고 종가를 마감했었어야 되는데 아이 참 어제 밀렸죠. 이 패턴 내에서 결국 돌파 상방하지 못하면서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결국 올려야 될 종목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흐름들은 캔들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서 뭐 할 거야. 왜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올릴 거면 바로 올려야지. 이거 상승깃발형 패턴으로 현재 대응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상승깃발형이라고 해서 저렇게 오르고 지그재그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깃발형 패턴 있잖아요. 이 캔들 지금 그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돌파해줘야 되는 이 흐름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전저점 쌍바닥 G라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숙제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테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캔들 무너지면서 참 자리 안 좋아졌죠. 이 지지를 받을 거면 335불 위에서 받았어야지. 아, 일단 보시죠. 기간적으로 박스권 횡보가 아직 좀 더 열려 있어요. 8월 25일 때까지.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아이온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6불까지 하락이 출현했어요. 39불 이탈하면 하락이 나오는 36불까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 39불 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손절가 잡아야 된다. 손절가 잡아야 된다라고. 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에 이미 상승 출현했어야 되는 패턴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무조건 마지막 상승 확률은 여기를 돌파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죠. 이평선이 집중되는 와중에 자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형성되고 있으면은 당연히 약세장 패턴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불펜 하단을 찍고 반등한 것이 아니라 불펜 하단을 쭉 밀어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거 36불 G라인으로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더 밀어낼 거예요. 아이온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올리지 못하면 밀린다. 아까 엔비디아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차트가 그래요. 자, 3일, 4일 전에는 올리면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인데 이 3일, 4일 동안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올려야 될 자리에서 못 올리고 매도세가 주구장창 나오니까 이거는 하락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 리게티는 15불 이탈 전까지 즉 여기 박스권 횡보 전까지는 좀 보자. 아휴, 진짜 너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14불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못 올려요, 못 올려. 진짜 답답하다. 올렸어야 되는 구간이죠. 네. 아무리 캔들이 좋게 봐도 지금 마지막 지지라인이에요. 마지막 지지라인 15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정말 과하게 축소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14불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게 캔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상승 캔들이 상승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깬다는 거는. 여기서 깨면 여기서 지지라인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고점을 넘기기 어렵고 다시 밀리거나 횡보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너무 높아요. 약세장 패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팔란티어 158불까지 결국 155불까지 떨어진 구간 목표한 하락 가격까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하신 멤버십 보유자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인버스를 좀 일찍 잡으셨어도 2차, 3차 매수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수익권으로 진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직전에 8월 15일에도 우리가 인버스 추매 진행하면서 하락 좀 보고 있었죠. 실제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주구장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69불까지 하락한다. 169불 이탈하면은 더 하락한다. 158불까지 하락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79불 이탈하면 하락, 169불 이탈하면 하락, 158불 목표가 도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팔란티어는 그러면 이제 G라인을 좀 잡아야 되겠죠. 160불 위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G라인을 잡는다라고 좀 보고 대응할 거예요. 자, 이미 피보나치 기준으로 4.236까지 하락이 출현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승 캔들에서 하락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사실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박스권으로 좀 G라인이 강한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G라인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캔들 기준에서 현재 150불 초반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점 조금 더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시간봉 기준에서도 볼뱅 기준이랑 5일선 아래로 타는 약세장 패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 나오면서 최소 1시간봉의 장기 이평선을 타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60불, 161불 위로 올라타줘야 그나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자 5일선, 10일선 모두 20일선 하회하는 데드크로스 출현하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단기 데드크로스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결국 이탈하고 있죠. 116K 이탈하면은 110K까지 내려온다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좀 하락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그냥 110K까지 무난하게 떨어진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110K 정도에서 단기 반등이 출현할지 안 할지 좀 볼 예정이에요. 111K, 110K 정도 이 구간. 비트코인 당연히 약세면은 코닐이나 MST 같은 경우도 약세겠죠. 코닐 어제 지지받았을 때는 34불 이탈하게 되면서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캔들이 좋지 않은데 자 지금 결국 마지막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30불 이탈하게 되면은 20불대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지지라인 30불 다시 한 번 더 잡으시고 자 30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빠지는 그림은 우리가 25불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MSTL 코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 쇠기형 출현하면서 이거 360불 이탈하면서 5불 중반까지 MSTU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5불 중반까지 좀 하락이 출현하고 있어요. MSTU 자 전형적인 약세 패턴으로 5불 초중반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럼 지금 지지 받으니까 G라인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해요. G라인을. 지금 2.618 하락까지 좀 출현했고 실제로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V자 반등 나오냐 이거 좀 볼 거예요. 지금까지 최소 345불 그러니까 MSTU 기준에서는 최소 이게 뭐 5.8불대 이상은 돌파가 나와줘야 뭐 매수를 다시 잡든가 말든가 하겠죠. 이더리움도 지금 4.1K까지 하락이 출현하면서 어제 안내드렸던 것처럼 4.1K까지 그리고 4K까지 하락이 좀 무난하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지라인 매수를 잡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분위기 보면서 금요일 잭슨홀 미팅 사실 오늘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 금요일 잭슨홀 미팅 크게 이슈 없으면은 반등 나올 것으로 좀 대응은 할게요. 그래서 한 금요일 정도 본장에서 매수 타점을 잡지 않을까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자,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사실 손절가 다 나갔어요. 저도 지금 싹 다 손절됐고요. 이게 18불, 17.5불, 17불, 16.5불까지 지란을 강제로 깔아가면서 버티고 싶었는데 야, 안 돼, 안 돼. 다 밀어버리면은 결국 답이 없어요. 마지막 G라인을 지금 최종적으로 지지받고 버티고 있어요. 진짜 나쁜 종목이다. G라인을 계속 안달복달하게 지지주고 있는 나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답이 나왔죠. 16불 때 위로 치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 가능해요. 이거 16불 돌파 전까지는 굳이 잡지 않고 16불 돌파해도 정말 공격적인 G라인 매수이기 때문에 16불 손절가 잡고 대응해야 돼요. 16불 잡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락 캔들을 보았을 때 하락 추세를 그렸을 때 이 하락 추세 지금 밑에 부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이렇게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그냥 쌍바닥 G라인 구경하러 와요. 아직 하락은 더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디파이 좀 미련을 버리자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샤프링크도 18.5불 때 G라인을 좀 이탈하는 나쁜 구간에 좀 출현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하락 추세 타고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캔들을 그어보면은 실제로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 추상단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구간 돌파하기 전까지 대략 18.5불 돌파 전까지는 이 종목은 좀 이제는 그만 보자. 답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손절가는 다 지금 손절은 된 구간에서 17불 때 G라인 받는지를 좀 봐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비트마인도 동일하죠. 비트마인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 결국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하게 밀리고 있는 구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이제 4K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금요일 사이에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샤프링크나 비트마인도 금요일 그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출현할 수 있겠죠. 자, 현재 뭐 4시간 봉 기준 캔들에서도 다 좋지 못한 흐름들 출현하고 있지만 G라인 46불 때까지는 깔아가면서 매수 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일단 금요일까지 46불 때까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46불에서 G라인 매수를 한번 받아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비트마인이기도 합니다. 자, 서클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130불 때까지 하락 출현했지만 여기 지지받아 준다면 이제는 반등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레코시스텐즈 봐달라고 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레코시스텐즈 결국 1.1불 이탈하는 하락 출현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하락 출현하면은 이렇게 보겠죠. 자, 별로 좋지 못한 캔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보면 하락세기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락세기형? 하락세기형 나오지도 않네. 자, 결국 우리가 지지받아야 되는 1.1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빠지는 종목 어디까지? 이거 결국 뭐 0.9불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저점점 리테스트 하러 오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된다. 레코이스텐즈는 무조건 1.1불 위로 올려야 되는데 캔들, 차트 다 무너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A, B, C로도 볼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캔들인 거죠. 이런 0.8불까지도 떨어져요. 레코이스텐즈 조심해야 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